마지막으로 이제 통일된 신라가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 가는지, 그리고 후삼국과 고려의 삼국 통일까지 한 10분 안팎으로 한 번만 더 하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총정리 수업 너무너무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 시기에 왜 총정리를 하고 있느냐. 역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총정리 기반으로 해서 공부하면 절대 점수가 안 나올 수 없다 라는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신라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삼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부릅니다. 자, 통일신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래프를 2개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까지는 우리 조금 들어본 적 있어. 이 그래프는 왕의 권력이야. 왕의 권력이 이렇게 점점점 강해져. 언제 이렇게 최고점을 찍어? 뭐 이쯤이 최고점이긴 하지만 이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왕권이 엄청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왕권이 점점 약해지는 어느 시점이 있는데, 이 시점이 이제 신라 하대, 뭐 해공왕을 기준으로 보통 사람들은 잡습니다. 교과서에 보면은 해공왕 이후에 진골귀족들의 반란들이 엄청 혼란스럽게 일어나면서 막 왕들이 엄청 바뀌고 뭐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신라의 시기와 함께, 신라가 지나가면서 함께 이제 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졌다, 최고점을 찍고 점점 약해진다 라는 그래프를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시기의 신라가 무슨 시기? 여기 삼국 시기의 신라야. 여기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있을 때 막 3세기, 4세기, 5세기 막 다른 나라 전성기 막 찍고 있는 그 시기의 신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통일신라.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신라 하대. 이 끝부분에는 뭐야? 후삼국 시대겠지? 후삼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강력했던 왕권들 사이에 왕 3명 배웠었지. 이 앞에 문무왕 바로 앞에 태종 무열왕이 있었어. 무열왕의 특징들 중요했죠. 뭐 최초의 진골귀족 출신의 왕이었다. 김춘추잖아, 무열왕이. 그 당나라랑 고구려 가가지고 연합의 조건을 내걸었던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국통일을 이뤘던 문무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신문왕. 아, 또 종치네. 왜 종치지? 신문왕이 있었다. 신문왕의 업적 중요해? 왜 지금 종이치지? 모르겠네. 열이 있거나 몸이 아픈 학생은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창문을 수시로 환기하고 교실이나 복도 등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왕의 업적 반드시 기억해달라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신문왕의 업적하면서 우리는 통일된 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이 신문왕의 업적과 통치체제 나오는 부분이 교과서 86쪽입니다. 86쪽을 잘 보면서 꼼꼼히 읽어주시고요. 거기서 등장했던 어떤 세력 하나만 다시 살펴볼 텐데, 이 왕권을 지지하고 왕권과 함께 힘이 되었던 세력이 있어. 바로 그 사람이 시중입니다. 이 시중은 집사부의 장관이었는데,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왕권이 강해지면 시중의 힘도 강해지고 신라 하대의 왕권의 힘이 약해지면 같이 힘이 약해졌던 세력들입니다. 반면에 이 집사부나 시중과 반면에 왕권과 완전히 대립되는 세력이 하나 있었어. 얘들아, 생각해봐. 왕권이 강할 때는 이 사람들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의 힘이 약할 때는 이 사람이 막 엄청 활기를 쳤습니다. 바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그치? 어떤 세력일까? 그렇지, 진골귀족 세력이야. 신라의 진골귀족. 신라가 아직 중앙집권 국가로서 막 성장하고 있는 삼국시대의 단계에서 이 사람들 엄청 강력한 권력자였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왕권이 강해지면서 힘이 약해졌고, 통일신라 시기에는 신문왕이 막 진골귀족들 이렇게 반란을 진압하고, 또 진골귀족들에게 지급하였던 노급 폐지하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진골 귀족들의 힘이 약화되었지. 왕권과는 반대로. 그런데 이제 신라 하대에 가면서 왕권이 약해지면서 진골 귀족들이 막 힘을 쓰기 시작하면서 반란도 일으키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이 진골 귀족의 그래프는 왕의 권력의 그래프와 정반대다. 그리고 이 진골 귀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거, 아까도 얘기했었던 화백회의가 있었다. 그치? 화백회의. 이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사람 누구야? 화백회의를 이끌었던 사람 상대등입니다. 상대등이었다. 얘네는 같은 세력들이야. 하나의 세력으로 쫙 봐주면 돼.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신라의 통일 신라의 그래프, 전체적인 그래프다라는 내용 기억하시고, 신라 하대 후삼국 시대 쪽 좀 살펴볼게. 해공왕 이후에 진골귀족들의 반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진골귀족들의 반란, 뭐 김원창, 김범문 이런 사람들의 반란이 있었지. 진골귀족의 반란. 이 사람들만 반란을 일으켰나? 지방에서는. 그치. 지방민의 봉기. 지방민 누구 있었어? 뭐 원종곽, 애노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 지방민들이 초적이 되었지. 초적들이 나중에 막 힘을 키워서 뭐로 성장했지? 그렇지. 호족으로 성장했지. 호족으로 성장했지. 이 호족은 지방의 권력자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이 있었지. 이들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지방 호족 신라말 후삼국 시대입니다. 후삼국 시대. 선생님은 이렇게 백지에다가 내용 정리 말로 해가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뭐 교과서 같이 넘겨가면서 확인하셔도 괜찮아요. 자, 후삼국 시대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신라 말 혼란기였다. 후삼국 시대라고 읽지만 신라가 존재하는 신라 말의 혼란기였다라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지방의 권력자로서 등장했던 호족이 있었다. 대표적인 호족이 바로 견훤과 궁예와 왕건이었다. 이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사상이 있었죠. 사상. 두 가지 정도 배웠었는데 어떤 사상? 그치, 불교의 한 종파였던 선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교과서 꼭 확인하세요. 선종과 풍수지리설. 그리고 또 사람이 있었죠. 사람은 어떤 사람들? 육두품 세력이 있었습니다. 진골귀족 아래서 차별받던 육두품 세력들이 이 호족의 기반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족들의 성장했던 얘기, 구체적인 얘기, 뭐 후백제 얘기 나왔었고요. 태웠던 사람, 900년의 견훤이었죠. 견훤. 이 견훤하고 계백하고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헷갈리지 마. 견훤은 후백제 사람. 그 다음에 후고구려를 세웠던 고구려. 후고구려를 세웠던 901년에 궁예가 있었습니다. 이 궁예의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 이 왕건은 태봉, 나중에 후고구려가 이름을 뭐 마진, 그리고 뭐 태봉 뭐 이렇게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 왕건은 태봉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예가 폭정을 일삼으니 신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태봉에 있었던 신하들이, 궁예의 신하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왕건을 국왕으로, 일종의 쿠데타죠. 이 왕건이 여러 번 거절하다가 궁예 폭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왕이 되자 라고 결심을 하면서 국가의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수도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겨서, 송악, 개성이죠. 개성으로 옮겨서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후고구려, 태봉에서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이제 고려를 건국했으니 왕건이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정책의 기조가 있습니다. 일관된 기조. 신라와 친하게, 신라와 친하게. 친신라 정책. 그 다음에 반백제 정책. 백제와는 열심히 싸웁니다. 대표적인 백제와의 전쟁 교과서에 하나 나오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여기서 후백제, 당연히 후백제지. 후백제와 싸웠던 전쟁의 이름이 바로 고창전투입니다. 고창전투. 고창이야, 고창전투. 이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려가 승리해서 고려승.
이때부터 기세를 잡고 후백제를 이렇게 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려가 승세를 잡자, 승기를 잡자 신라의 왕이 있죠. 바로 경순왕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고려의 나라를 기부합니다. 기부.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와 싸워 고려가 승리합니다. 후백제 멸망하게 되죠.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나라?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가 다시 한번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아까 그 신라의 삼국 통일과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헷갈린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교과서 106쪽에 등장해, 얘들아. 이 106쪽에 나와 있는 줄글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쳐가면서 꼼꼼히 한번 읽어봐.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 왕건이 국왕이 됐다. 고려를 이름으로 바꿨다. 송악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신라에는 친선정책, 백제를 공격했다. 대표적인 전투, 고창전투 꼭 등장하죠. 그러니까 고려가 점점 이기기 시작하니까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기부했다. 그리고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를 고려가 승리해서 마침내 후삼국을 고려가 다시 한번 통일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얘들아 936년, 즉 몇 세기? 10세기의 일이야. 알았지? 옛날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건 7세기의 일이야. 그치? 63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건 저기 옛날 옛적 7세기의 일이니까 그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시고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삼국통일은 그 언제니? 676년이군요. 676년 신라 삼국통일 7세기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선생님이 야 교과서 살펴봐 라고 했던 부분 교과서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내용 다시 교과서 한번 살펴보고 하면은 이제 얼마든지 시험 잘 치를 수 있습니다. 수고했어요. 화이팅!